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월 학평, 우리 해설 강의 이제 확통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쌤이 사실 이제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계속 이제 재수학원 수업이 있다가 이제 우리 6시 되기 전에 우리 학생들 또 이제 학원에서 또 만나게 될 텐데, 그 마주하기 전에 먼저 딱 선택 과목 확통이랑 미적분 먼저 해설 강의를 우선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6시부터 우리 학생들과 마주하면서 이제 공동 과목 해설 강의 또 이어서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확통이랑 미적이 일단 먼저 올라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확통 해설 강의 들어가 봅시다. 23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뭐 쭉 한번 전문항 다 해설을 해볼 거니까 한번 쭉 쌤이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뭐 3H3 우리 그냥 바로 바꿔주자. 얼마? 5C3이랑 똑같다. 그쵸? 우리 5C3 얼마? 10. 바로 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24번.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특히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는, 어쨌든 간에 4자리니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쵸? 홀수가 나오려면 결국 누가? 여기 있는 놈이 결정이 돼야 된다. 그쵸? 뭐가 돼야 돼요? 1 또는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어차피 나머지는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으니까 몇 개가 들어오든 아무 문제 없다. 여기가 0이 아니라는 것만 조심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복 순열을 해주면 되니까 얼마? 3의 세제곱. 답은 얼마? 54. 5번 잡아주시면 돼요. 넘어가자. 이어서 25번.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원순열 문제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2명이 있다. 이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들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거래. 자, 원 모양의 탁자를 하나 그려보고, 남학생 5명이 있는데 남학생 다 적는 건 귀찮으니까 이렇게 여학생 2명이 이웃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학생 2명을 이렇게 묶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묶었더니 우리 원순열 생각해보자. 총 묶었으면 덩어리 짓자. 1명, 5명, 총 몇 명이야? 6명의 학생이야. 그쵸? 자, 이 6명의 학생을 원순열 해야 되니까 6-1 팩토리얼 얼마? 5 팩토리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학생 둘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순서를 뒤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 곱하기 2까지 해주면 끝. 별거 없다. 240. 이 정도 문제야? 너무나 쉽죠? 좋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2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한 25번까지는 쌤의 스타트업 확통 문제로 그냥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26번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자, 한번 가볼게. 자,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B 지점을 지나면서, 얘는 지나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Q 지점을 지나면 안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반드시 P 지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길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무조건 A에서부터 P부터 먼저 관찰해야겠네. 됐죠? 자, A에서부터 P를 보면 요 직사각형이 보인다. 요렇게. 자, 우린 바로 할 수 있다. 뭐 도로망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바로 3팩 나누기 2팩 1팩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어차피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P에서 이제 B까지를 가면 되는데, 이거야 여기에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하나 있죠. 요 점. 내가 이 점을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P에서 R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직사각형을 관찰해보면 얼마? 3팩에 똑같죠? 뭐 2팩.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야. 내가 R이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갈 건데 여러분들이 Q를 지나지 않는 방법을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Q를 지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들이 누굴까? 즉 여기 점을 지나는 경우, 여기 점을 지나는 경우, 뭐 여기 점을 지나는 경우를 각각 다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는 뭐가 더 편해요? 그냥 Q를 무조건 지나는 게 사실 여사건이잖아. 그쵸? 여사건을 이용한다면 전체의 경우에서 Q를 반드시 지나는 경우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 R에서 그냥 B로 가는 경우를 바로 계산을 해볼 거야. 전체 얼마야? 3이니까 6팩 나누기 3팩 3팩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Q를 지나는 점, 반드시 Q를 지나게 내가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Q를 지난 다음 B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가 들어가고요. 그쵸? 그건 뭐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뭐 다를 바가 없잖아. 자, 그럼 여사건을 내가 생각을 해준다면 3팩에 2팩 1팩 3팩에 2팩 1팩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주면 되겠다. 그냥 계산이죠. 오케이?
3, 3, 9. 654, 3이니까 54, 20. 마이너스 3, 3, 9.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얼마? 11 곱하기 9니까 답은 99. 4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답은 4번. 넘어갑시다. 27번. 자, 요것도 이제 보통 알고리즘에서 쌤이 뭐 26번이나 27번은 알고리즘에서 좀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자, 그림과 같이 문자 AAA, BBCD라는 이런 카드가 있다. 같은 놈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읽어보자.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개의 빈 상자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문제를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면 각 상자에 한 장의 카드만 들어가도록 7장의 카드를 나눈대. 그러니까 이 카드들을 어쨌든 여기다 다 집어넣을 건데 중복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집어넣을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중요한 게 나오죠. 자, 문자 A가 적혀 있는 카드가 들어간 3개의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뭐래? 홀수래. 요게 이제 포인트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A 3개가 들어가는 상자가 있을 텐데 그 상자의 숫자의 합이 얼마? 홀수가 되는데, 얘들아, 세 수의 합이 홀수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크게 2가지의 방식이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뭐? 홀. 이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뭐야? 짝. 요렇게 짝짝 홀. 그죠? 요렇게 짝수를 더하면 짝수잖아. 그치? 짝수에다가 홀수 더하면 홀수니까 요 경우 홀수 2개를 더하면 짝수, 거기다 홀수까지 더하면 다시 홀수. 됐어요? 그러니까 홀수가 되는 경우는 요렇게 2가지 경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 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자, 그럼 A라는 카드가 다 일단 뭐 해야 돼요? 홀수라는 상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홀수가 될 수 있는 놈 누구 있죠? 1, 3, 5, 7. 총 몇 개의 상자? 4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자, 난 4개의 상자 중에서 일단 몇 개의 상자를? 3개의 상자를 뽑아줘야 돼. 오케이. 그럼 그 상자가 1과 3과 5라는 상자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 이제 A가 다 들어가요. 그죠? A 다 들어가. 자, 그럼 이제 뭐야? 나는 남은 4개의 상자에 누구를 집어넣을 거야? BBCD라는 카드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뭐 집어넣는데 뭐 다른 조건이 걸려있어? 없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요? 그냥 배열해주면 됩니다. 그쵸? 근데 같은 놈이 뭐야? 2개나 있으니까 우리 뭐 해주면 되겠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4팩에 2팩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얘 얼마야? 10이니까 12 곱하기 4, 48.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 얘 한번 볼게. 짝수 2개의 홀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뭘 선정해줘야 돼요? 짝수 2개 상자와 홀수 하나의 상자를 선정해줘야 되겠죠. 자, 짝수는 총 3개가 있고요. 그럼 2, 4, 6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줘야 되니까 2개를 선정해야 되니까 3, 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짝수 2개. 자, 요 3개 중에서 2개를 선정해. 자, 그 다음에 홀수도 하나 선정을 해야 돼요. 그쵸? 홀수는 총 몇 개였어? 4개였잖아.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면 돼요.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홀수가 예를 들어 1이라는 상자가 선택이 됐고 짝수가 2, 4라는 상자가 선택됐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 A가 다 들어가잖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BBCD를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배열해 줄 거니 그냥 똑같이 뭐야? 4팩, 2팩이지. 그럼 뭐야? 그럼 얘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 얘가 12니까 얼마야? 48. 12 곱하기 12, 144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 얼마? 192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 27번 답은 3번. 넘어갔어. 2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난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죠? 보통 이제 당연히 4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난도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봤던 형태의 문제들이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월 합평의 문제들 거의 다 기출 변형 문제들입니다. 근데 조금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6, 9 수능이 확통이 진짜 쉽게 나왔어. 그래서 약간 이 미적분과 확통에 대한 이제 유불리가 좀 생기다 보니까 확통을 조금 난도를 높인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자면 요거 A, B 제곱 C는 720이라고 주어져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 B, C는 다 자연수고요. 내가 A와 C가 서로소가 아니래.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방향이라는 게 좀 잘 잡히는 것 같진 않아. 왜냐면 A, B제곱 C에다가 내가 어쨌든 간에 자연수들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연수 숫자를 집어넣으면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 720이라는 놈 숫자를 조금 소인수분해해서 여기에 들어갈 놈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구분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20이 뭐랑 똑같죠? 8 곱하기 9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16 곱하기 9 곱하기 5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2의 4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봐봐. 내가 어쨌든 간에 한 놈씩 챙겨갈 거야. 그런데 챙겨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A, B 제곱 C에서 특수한 놈 하나가 있죠. 누가 특수해? 나는 얘 문제를 보자마자 얘가 사실 너무 걸렸어. 누가? B 제곱이란 놈이. 왜? 사실 그냥 A, B, C라고 하면 선택될 수 있는 A, B, C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써먹어야 되겠지만, 근데 너무 많아. 근데 B 제곱이라고 돼 있다는 건 어쨌든 간에 쟤는 뭐야? 제곱수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제곱수는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B를 기준으로 먼저 관찰해주면 생각보다 케이스를 나누기가 쉬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조건란을 이제 써먹을 건데 우선은 우리 뭐부터 결정 지어보자. B부터 먼저 결정 지어보자는 거야. 자, 일단 B가 자연수인데 B 제곱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놈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놈, B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어요? 두 번째, B가 2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2니까 2의 제곱이면 얘 챙겨갈 수 있죠. 오케이. 자, 또 세 번째, B가 3일 수도 있어. B가 3이면 얘가 3의 제곱이니까 얘 챙겨갈 수 있죠. 됐죠? 자, 네 번째, B가 또 뭐일 수도 있어? 2의 제곱일 수도 있어. 그쵸? 2의 제곱이면 얘가 2의 4제곱이 되니까 챙겨갈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다섯 번째, B가 그러면 2 곱하기 3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말이 이해돼요? 2 곱하기 3이면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얘도 챙겨갈 수 있어. 그럼 선생님, 여섯 번째로 B가 2의 제곱에 3의 1제곱. 자, 요 형태도 가능하겠네요? 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바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왜? 얘가 된다면 사실 다 가져가는 거거든. 누굴 제외하고. 2의 4제곱과 3의 제곱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5 하나만 딱 남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A랑 C는 1, 5 아니면 5, 1이야. 무조건 서로서예요. 서로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무조건 서로서니까 사실 안 되겠죠, 얘는.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B가 1인 경우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봐봐. B가 1이면 우리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AC는 2의 4제곱에 3의 제곱에 5야. 그지? 야, 근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AC는 뭐냐면 이 놈의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는 놈이야? 약수로 이루어져 있는 놈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C가 24야 라고 하면 AC가 될 수 있는 거 4 곱하기 6 이런 거 아니야? 즉 둘 다 뭐야? 약수가 되는 형태잖아. 24의 약수.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러면 약수의 개수로 생각하면 AC를 바로 다 찾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야? 이놈이 서로수가 아니래요. 야, 그러면 서로수가 아니니까 서로수가 아닌 것도 찾으면서 얘네들 어떻게 빼내오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찾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뭘 생각해보자.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놈의 여사건은 결국 뭐가 돼요? A와 C가 서로소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서로소가 되는 거는 사실 뭐가? 소인수가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놈은 소인수가 겹치지 않으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2라는 놈을 가져갔어 라고 한다면 이 C라는 놈이 2를 가져가면 안 돼. 그러면 A가 2를 가져간다면 2의 4제곱을 싹 다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관찰해보자. 자,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뒤에 내용들을 그냥 싹 다 풀립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보자. A가,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약수의 개수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자, 약수의 개수 얼마야? 우리 약수의 개수 바로 구할 수 있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 다 곱해주면 되잖아. 5 3 2 맞아요. 자, 약수의 개수 다 했다. 자, 거기서 난 누굴 뺄 거다? 뺀다. 뭐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뺄 거라고요. 근데 A와 C가 서로소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놈을 덩어리 지어서 생각해. 하나를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자, 이놈 누구한테 갈래? A, C 누구한테 갈래? 두 가지. 중복순열이죠. 얘도 누구한테 갈래? 두 가지. 얘도 누구한테 갈래? 두 가지. 이렇게 통으로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서로소가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복순열을 생각해보자. 두 가지. 얼마? 2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확통 문제를 풀 때 얘가 중복순열 문제다, 얘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문제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뭐야? 결국은 상황 해석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제 주되게 다룬 게 이제 알고리즘이지, 그렇지? 그래서 단순하게 기출을 분석할 것뿐만 아니라 상황 해석하는 연습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알겠죠?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좋아요. 계산 한번 해보자. 이거 얼마야? 30에서 8을 빼니까 22. 이렇게 잡아주면 돼. 자, 그럼 다 했어. 사실 뭐야? 다음 내용 다 똑같은 말입니다. AC는 얘가 2를 가져가니까 2의 제곱을 가져가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5야. 자, 그럼 이제 나는 뭐 적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말로만 해도 돼요. 자, 3, 2잖아. 바로 약수의 개수 따지면 얼마?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9, 2, 18. 18이야. 거기서 난 빼면 돼요. 누구를 빼면 돼? 서로소인 개수를 빼면 되잖아. 그치? 똑같은 상황 아니야? 덩어리 지어봐. 그럼 위랑 똑같잖아요. 두 가지. 얼마? 2의 세제곱. 됐어요? 그러면 18 빼기 얼마야? 8이니까 얘는 얼마? 10 이렇게 되네. 됐죠? 오케이. 자, 얘도 한번 볼게. AC. B가 3이니까 뭐 똑같다. 3의 제곱을 가져가면 2의 4제곱에 5야. 그럼 약수의 개수를 또 생각해보면 5, 2, 10이야. 됐죠? 자, 마찬가지로 서로소인 것의 개수. 자, 얘 통으로 봐. 이번에는 누구한테 갈래? 두 가지. 누구한테 갈래? 두 가지. 2, 2, 4. 2의 제곱이라고 적자. 그러면 10 빼기 4니까 얼마? 6.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엔 얘의 경우 한번 보자. 자, 그럼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 AC는 B가 2의 제곱이니까 실제로 B제곱은 2의 4제곱.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5밖에 안 남아. 그러면 똑같이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6. 자, 빼자. 누구를? 서로소. 자, 요거 통으로, 얘 통으로 두 가지. 2의 제곱. 그러면 6 빼기 4니까 2. 됐죠? 좋아요. 마지막 한번 가보자. AC가 그러면 얼마야? B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을 가져가니 남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5밖에 안 남아요. 자, 똑같다. 뭐랑? 위에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바로 계산하자. 얼마? 6 빼기 2의 제곱. 2. 자, 다 찾았다. 얘가 4고요, 10이고요, 20이고요, 40이다. 오케이. 답은 얼마? 2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사건을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들 연습엔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풀고 싶다.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요새 지금 이번 3월 합평을 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기출 변형이 정말 많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없어. 그냥 딱 우리가 작년에 풀어봤던 문제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확통이나 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이전에 나왔던 기출들을 변형한 형태가 많아서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 그치? 근데 이렇게 살짝만 틀더라도 여러분들은 되게 헷갈려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딥러닝 보시면 쌤 교재 중에 알고리즘이랑 딥러닝이 이제 같이 이제 세트로 나가는데 딥러닝의 몇 번? 확통 39번?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거기서는 A와 C가 서로소가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그 A, B, C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어쨌든 간에 상황은 똑같다. 위에는 똑같이 주어져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2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진짜 기출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쌤이 딱 문제 보면서 뭐야 기출 문제 아니야? 했는데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자,
봅시다.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그러니까 기출을 좀 약간 짜집기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 초콜릿 3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딱 봐도 이건 중복조합 문제라는 거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선생님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여사건인가요? 물론 얘만 나오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하지만 지금 상황 밑에 조건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얘만 여사건을 쓰면 밑에 있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의 케이스를 나눠서 조건 나에 해당하는 이 문제, 이 얘기, 얘를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보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받지 못하니까 초콜릿을 받지 못한 학생이 1명이거나 아니면 2명이야. 그쵸? 그런데 그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이 2 이상이니까 적어도 뭐 A, B, C라는 학생이 있으면 얘가 초콜릿을 몇 개 받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얘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조건 가해서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가보자. 그럼 일단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이야. 이거 같은 종류 초콜릿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자 항상. 오케이. 자, 그럼 해보자. 조건 가. 1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안 받을 수 있고요. 초콜릿을 못 받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못 받는 경우가 있겠지. 적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칠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된다. 안타까운 친구죠? 누구를 설정해줄까? 초콜릿을 못 받는 친구. 3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니까 3, C, 1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잡을 때 보통 밑에다가 예시 상황을 같이 적어주면 좋아요. 그래야 상황이 관찰되니까.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못 받는 애가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B랑 C한테는 초콜릿을 줘야 돼요. 근데 초콜릿 총 몇 개야? 3개니까 둘 다 주려면 2개, 1개로 줘야 되잖아. 그러면 초콜릿을 2개나 받을 친구가 누굴까를 결정해줘야 되겠지. 그럼 우리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이 C를 해줘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2개를 줄까? 그래서 B한테 2개를 주고 C한테 1개를 주는 형태로 우리가 결정을 했다고 해보자.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얘들아, B가 초콜릿을 지금 그냥 2개 받았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2개야. 그럼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무슨 초콜릿이 있다고 할까? 기역, 니은, 디귿 초콜릿이 있다고 해볼게요. 기니디 초콜릿 중에서 얘한테 줄 초콜릿은 누구가 될까요? 3개 중에서 2개의 초콜릿을 선정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C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마지막이야.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이 2 이상이 돼야 돼. 얘들아, 근데 총 사탕의 개수는 몇 개지? 5개예요. 그러면 A랑 B랑 C를 합쳐서 사탕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어차피 A란 놈은 지금 초콜릿을 아예 못 받았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사탕을 몇 개 이상 받아야 돼. 2개 이상 받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A가 2 이상이 돼야 돼요. 이거 됩니까? B는 봐봐. 이미 초콜릿을 2개나 받았어. 그러면 합쳐서 2개 이상이니까 B는 사탕을 안 받아도 되겠죠. B는 0 이상. 그럼 C는 초콜릿 하나 받았으니까 C는 무조건 1개 이상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러면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더라? 자, 이거 많이 해봤죠? A 프라임, B, C 프라임 이렇게 바꾸고 얼마? 2, 1 빼주면 돼. 그러면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과정은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다. 그쵸? 자, 바로 그냥 계산하는 거야. 얼마? 3H2. 자, 그럼 우리 계산해보자. 얘 얼마? 9, 2, 18. 18에다가 얘 계산하면 얼마? 4C니까 6. 108이죠?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건 누구? 2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살펴봐줘야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대로 얘는 초콜릿을 받는 놈을 선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상관없어. 누구를 하든. 예를 들어서 내가 3명 중에서 초콜릿을 받는 놈을 선정해주자. 얘는 이제 초콜릿을 받아요. A가. 그러면 이제 B랑 C가 초콜릿을 못 받겠지. 그럼 얘는 봐봐. A는 무조건 초콜릿 몇 개 받아야 돼? 3개를 받아야 돼. 그럼 뭐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문제 있어? 없지. 그냥 얘는 무조건 3개 다 주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해주면 되냐면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보면 사탕의 개수가 총 5개야. 근데 A는 이미
초콜릿은 너무 많이 받았어. 안 받아도 돼. 0 이상. 근데 B랑 C는 얘기가 다르죠. 얘는 초콜릿을 아예 안 받았으니까 뭐야? 사탕이라도 2개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B랑 C가 2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거 어떻게 바꿀래? A 더하기 B 프라임 C 프라임. 자, 2, 4를 빼야 되니까 1 해주면 얼마? 3H 1 이렇게 되겠다. 3 곱하기 얘는 3 플러스 1 마이너스 1C 1 얼마? 3, 9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108이란 내가 9를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분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겠다. 답은 얼마? 117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정리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자. 우리 하이라이트 30번 문제. 30번 문제가 사실 확통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 사실 29번에서 내가 이 얘기까지 할게. 요거랑 이제 아까 내가 기출 짜집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사실 상황 자체는 기출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던 초콜릿 사탕 얘기는 진짜 거의 매번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이 논점이랑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쌤 알고리즘에 확통 35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풀어낼 수 있다면 얘도 같이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 우리 3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얘는 조금 복잡해. 상황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당혹스럽게 만들 만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뭘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포커스. 그러니까 쌤이 이제 아직 포커스 강좌를 따로 지금 5월 달쯤에 이제 개강을 할 생각이긴 한데 작년에 포커스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작년에 포커스 내용을 찾아보셔도 돼요.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뭐 사실 어떤 놈이 기준으로 잡든 간에 답을 어쨌든 끌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좀 문제를 풀기 좀 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중복되는 거 웬만하면 제거시켜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자, 집합 X가 있어요. 자, 1, 2, 3, 4, 5. 자, 여러분들 미적분이랑은 다르게 확통 같은 경우에는 28, 29, 30 요 세 문제들은 다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에이 이거 전범위도 아닌데 이거 문제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능 문제에서도 중복조합 문제나 함수의 개수, 그렇죠? 이런 게 나중에 확률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연습을 꼭 하셔야 돼. 자,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야. 자, 함수의 개수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조건가를 보니까 F1, F2, F3 자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돼? 중복 조합 생각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3을 결정 지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만약에 3으로 잡는다면 3이 내가 예를 들어 4래. 그러면 F1과 F2를 결정 지으려면 뭐 해주면 돼? 4H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리즘에서 너무 많이 했다. 그죠? 뭐 스타트업에서도 이 얘기는 다뤘잖아. 자, 그러면 또 조건 나가 있어요. 조건 나를 보니까 뭐래? F5랑 F4가 이러한 대수관계를 가지고 있대. 얘네들이 지금 좀 순서가 좀 뒤집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왜? 원래부터 F4가 F5보다 더 작은데 얘는 반대다.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1보다 크면서 함수값이 F4가 결정이 되면 F5는 결정이 돼요. F4가 결정되면 F5가 요 둘 중에 하나. F4가 요거면 F5가 요거 셋 중에 하나. 그치? 이렇게 그냥 결정이 됩니다. F4가 일단 2가 될 수는 없어요. 요 사이에 껴 있어야 되니까. 그럼 F4가 될 수 있는 건 3 또는 4 또는 5입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건 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야. 왜? 이거 무슨 얘기야? FA는 B, FB는 A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 A, B가 반드시 존재한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면 그 반대로 여기가 A, B 이렇게 있잖아. 집합 X에서 집합 X로 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크로스 모양이 나와야 돼요. X자 모양이. 되니? 근데 얘들아 F1, F2, F3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다 어떤 모양이야? 1, 2, 3은 지네들끼리만 관찰을 해보면 1, 2, 3 애들만 봐봐.
얘가 뭐 예를 들어 뭐 4한테 갔다고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가 2면 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잖아. 얘네는 크로스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 야, 내가 결국은 조건 다를 만족시키게 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조건 다를 만족시키게 하려면 내가 이 조건 가에 있는 F1, F, F3은 중복 조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얘는 서브로 가야 돼. 얘가 메인이 돼서는 안 돼. 왜? 어차피 얘네들은 얘네를 적용시킬 수가 없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포인트는 바로 누구냐면 얘네들이야. 4랑 5. 얘네들은 봐봐. 일단 F4가 F5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돼도 바로 만족이 돼. 얘가 4야. 얘가 5야. 그럼 얘는 5. 얘 4, 5. 이렇게 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맞아요. 왜냐면 F5가 실제로 F4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그죠?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자,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겠어. 예를 들어서 얘네들끼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이 4한테 간대. 4는 1한테 갈 수 없으니까 1이 5한테 간대. 1도 안 되겠네. 되는 놈 누가 있을까? 3이 5한테 간대. 예를 들어서. 그럼 5가 3한테 가도 돼요. 이것도 전혀 문제 없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될 건 결국 누구냐면 나는 이 5랑 4 얘네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 누구부터? 그러면 F4 혹은 F5를 기준으로 일단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잘 봐. F4가 될 수 있는 거 일단 뭐가 있어? 3 또는 4 또는 5라고 있으니까 F4가 3인 경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관찰해보자. F4가 3인 거. F4는 2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F5가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만든다고 해볼게. 그러면 F5는 자동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돼? 2에 있어야 돼. 왜? 1보다 크면서 3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됐어? 그럼 얘는 그냥 자동 결정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오케이. 그럼 난 이제 그 다음 누구를 결정 지어줘야 되냐면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 어쨌든 간에 난 조건 다를 만족해야 돼. 크로스가 되는 놈이 나와야 된다고. 어떤 모습이 있어요. 3이라는 놈이 어디로 간다면 4로 간다면 얘는 크로스를 만들 수 있어. 요거 이해됩니까? 첫 번째로 F3이 뭐가 되면 4가 된다면 맞아요? 얘네들이 크로스 되는 모양이 나오니까 조건 다를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죠. 그럼 됐다. 나는 F4가 3이니까 F5가 2라는 건 자동으로 결정됐으니까 이건 이미 다 결정된 놈들이야. 난 누구만 해주면 돼? 이제 F1, F2만 결정해주면 돼. 끝났죠? 뭐가 끝났어? 요거 만족시키면 되잖아. 중복조합 뭐야? F3이 4니까 남은 거 3개. 3개 중에서 2개를 중복으로 허용해서 뽑아주면 되니까 3H2더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거 없지. 6개 나옵니다. 됐어? 그런데 F3이 4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얘랑 얘가 크로스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구랑 누가 크로스가 될 수도 있냐면 얘가 얘한테 갔죠. 그러면 자 이제 파란색은 무시해. 파란색 무시해요. 자 우리 이제 빨간색으로 갑니다. 얘가 얘한테 갔으니까 요렇게 크로스가 되면 돼요. 즉 F2가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5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F2가 5가 되면 요 조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F3 무조건 뭐가 되냐면 5가 됩니다. 그럼 누구만 결정 지어주면 돼? F1만 결정 지어주면 되잖아. F1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오케이. 얘는 5.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총 개수 지금 몇 가지? 4. 쌤이 이거 계산 잘못했네요. 미안해. F3이 4니까 아까 전에 요거는 4개죠. 내가 이거 왜 3개로 잡았냐? 4개죠. 그러니까 4H. 이건 좀 수정. 그럼 5C니까 N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개수 몇 개다? 15개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자 x가 1, 2, 3, 4, 5. 자, 함수 잡자. 자, 이번에도 똑같이 1, 2, 3, 4, 5 잡아볼게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얘기해보자. 누구? 이번에는 F4가 될 수 있는 거 3 말고 이번엔 4로 가볼게요. 그럼 내가 얘가 여기로 갔어. 자, 얘는 크로스가 될 수 있어, 이제 없어? 얘는 무조건 없어요.
F4가 4로 갔으니까 지 자신한테 갔잖아. 그럼 이제 크로스를 시킬 수 있는 놈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F가 2한테 갈 수도 있고 F5가 3한테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로 F5가 2한테 가는 경우. 그럼 무조건 크로스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F2가 무조건 뭐한테 가야 돼? 5한테 가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럼 같은 이유로 우리 조건 가를 만족하려면 우리 앞에서 해봤던 거랑 똑같은 거야. 요거랑 똑같은 거야. F3도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5가 돼야 되죠. 그럼 우리 누구만 결정 지어주면 돼? F1만 결정 지어주면 돼. 총 몇 가지? 5가지. 이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F가 2가 될 수도 있지만 F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관찰해보자. 크로스가 이제 파란색 무시해. 초록색, 빨간색만 보는 거야. 자, 그럼 F가 3으로 갔어. 그럼 이제 크로스가 되는 건 유일하게 F3이 F5가 되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이 말이 이해되니? 오케이. 자, F5가 3이 되는 경우는 F3이 무조건 F5가 돼야지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조건 다를 만족하는 게 이게 유일하잖아. 그랬을 때 F3이 5야? 그럼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야? 5가지 아니야? 누가? 1, 2.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거. 중복조합 얼마? 5H2. 얘는 얼마야? 6C2. 6, 5, 2, 1, 3, 5, 15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총 20가지가 나오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에 어떤 경우? 자, 1, 2, 3, 4, 5가 있고요. 이 X란 집합에서 X란 집합으로 갑니다. 어디? 1, 2, 3, 4, 5. 자, 세 번째 얘기. F4가 뭐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F4가 5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F가 될 수 있는 놈은 일단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합니다. 그쵸? 자, 어떤 놈부터 해볼까? 만약에 4부터 해볼까? 이번에. 자, F가 4야. 그럼 얘는 이미 뭐가 돼요? 크로스가 생겼죠. 그럼 이미 조건 다는 만족해, 안 만족해? 이미 만족해요.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만 만족시키면 돼? 조건 가만 만족시키면 돼요. 조건 가를 보면 1, 2, 3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배치하면 돼. 어떻게? 중복조합으로.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3은 어디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허용해서 뽑아주면 되니까 5H3 이렇게 되겠죠. 얘 얼마? 7C3이야. 7C3이 뭐랑 똑같아? 76531이니까 35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파란 색깔 생각하지 마. F5가 누구한테 가는 경우? 3한테 가는 경우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제 파란색 무시해. 파란색 무시. 얘가 여기로 갔다면 크로스가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3에서 5로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3에서 5로 가야 되니까 우리 나머지 1, 2 놈들은 얘네들 다 가능하다. 얼마? 자, F5가 3이 되면 F3이 5가 되고 그러면 얼마? 5H2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 6C니까 15가지. 이렇게. 됐어? 자, 하나만 더 해보자. 바로 뭐 F5가 누구한테 가는 거? 이제 빨간색 무시해? 2한테 가는 경우. 그럼 유일하게 지금 또 크로스가 될 수 있는 건 F2가 5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럼 F2가 5가 되려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F3이 5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1이 결정만 되면 되니까 5개 중에서 한 가지니까 F5가 2가 되는 경우는 F1만 결정 지어주면 돼.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5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마무리해서 다 계산을 해보면 55 이제 얼마야? 20, 75에 90. 답은 얼마? 90이 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얘 마지막 30번 문제는 조금 케이스를 분류하기 좀 어려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딥러닝 확통, 당연히 확통이겠죠? 45번. 요 문제에 이제 얘는 아니고요. 얘 말고 다른 조건이 들어가 있는 형태. FA 더하기 FB가 0인 형태. 요 형태로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거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엔제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조금 더 나와 있을 테니까 나중에 포커스가 이제 강좌가 개강이 되면 그때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우리 사물합평에 대한 확통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난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28, 29, 30 여러분들이 맞춰내려면 그냥 단순하게 기본 개념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26, 27은 스타트업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꾸역꾸역해서 올라올 수는 있어. 근데 결국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결국 내가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나 중복조합 그냥 당연히 기본 베이스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 때도 그냥 뭐예요? 얘 그냥 중복조합이지? 그냥 계산하자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계산하는 용도로서는 이제 기본 개념은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뭐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접근하는 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접근은 뭐야? 뭐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케이스를 딱 분류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은 수학의 본질이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여러분들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쌤 수업에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포커스에서 조금 더 주되게 다뤄볼 거니까요. 나중에 수업에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럼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